네,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81페이지요. 예,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예, 시가 100억 상당의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갑이란 표의자가 이 토지를 조금 빨리 팔 목적으로 시가보다 약간 싼 96억에 팔아야지라는 의사를 갖고 표시할 때 착오하여 69억으로 표시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 표시할 때 편지를 보낼 때 96이라 적을 것을 착오해서 69로 적어 버렸다고. 그래서 을이 성낙하고 이 토지가 69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 성립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의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인데 표의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했다면 109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판례는 이중기준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설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중기준설이란 말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기준이란 이야기가 표의자 입장에서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없네. 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하고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때 종료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부분 판례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큰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라면 시가 100억 상당을 착오해서 69억에 팔았다면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 맞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판례가 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게 먼저 나온 판례고 이게 뒤에 나온 판례거든. 처음에는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가 독특한 사건을 보니까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요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두 가지 판례를 믹스하면 결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3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요건이 중요해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맛을 볼게요. 판례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예.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럼 혹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 봐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했다고. 인적 담보요. 보증 세우라 요구했어. 그래서 이 채무자가 친한 친구 임평에게 부탁을 했다고. 뭐라고 부탁? 더런 놈이 보증을 세우란다. 니 내 재산 있는 거 알잖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거 알잖아. 되겠습니까? 네가 보증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이 보증인이 바라볼 때 이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즉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다고. 이런 게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어요. 감유가 됐다면 강제집행이 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이 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 그래서 보증계약했다고.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당사자지 채무자는 제3자에 불과해요.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무엇이다? 제3자예요. 그럼 예습이요.
일타쌍피해 보자고. 그럼 보정계약을 할 때 채무자가 보정인을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다 아니다? 이라니까요. 왜 보정계약할 때 사기를 쳤는지 지금 이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자고.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자. 나온 김에. 자꾸 그리기 그러니까. 자, 가벌간에 10억을 빌려주고 빌려서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보정을 세우라 요구해요. 그럼 친한 친구인 병한테 가서 보정 서달라 부탁하잖아. 그때 사기를 쳐요. 예를 든다면 아 친구야 진짜 꼴랑 1억 갖고 들은 놈이 보정 서란다 하고 자꾸 이걸 강조한다고. 사기입니다. 그럼 이 보정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보통 첫째는 보정을 설 것인지 말 것인지, 둘째는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 이걸 생각하거든. 그럼 1억 정도면 갑하고 친분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꼴랑 1억 갖고 보정 안 서주면 딴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10억이라 이야기했으면 내 재산이 그 정도 보정 설 정도가 아니면 거절해버리지. 1억이라니까 거절을 못해서 보정계약 체결했다고. 그때 실무에서는 이 보정인은 보정 설지 안 설지만 고민하지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 보정 서줄게 하는 순간에 채무자가 이렇게 말해. 역시 니밖에 없다. 별거 없고 사인 여기에 몇 개 하면 된다 하고 서류를 넘긴다고. 그리고 오늘 고맙다. 술 한잔 살게. 빨리 가자. 이래버린다. 사인 칙칙하고 나중에 안 갚아버리면 채권자가 서류를 들이대는데 얼마나 돼 있다고? 10억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정은 절대로 서서는 안 되지만 피치 못해서 쓸 때는 서류를 꼼꼼히 다 읽어봐야 돼. 동그라미도 다 세봐야 돼. 이렇게 사긴 케이스가 많아요. 보정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정인이지 채무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정인을 사기한 것은 제3자의 사기입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보정인이 이 보정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욕먹을 짓을 해야 취소할 거 아니냐고. 상대방의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만 취소해.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채무자가 보정인 사기강박한 건 제3자의 사기강박이에요. 한번 보여드렸어요. 진도를 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감유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는 재산이에요. 그때 보정인이 보정을 설 때 이게 없다고 믿고 보정을 섰어. 그 말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보정을 섰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차고 했잖아. 차고는 했는데 감유 등기는 있지만 차후 이 등기가 원인 무효란 게 밝혀졌어요. 원인 무효라는 게 밝혀졌다면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보증인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예요. 한번 보셨습니다. 3월까지는 이 표현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판례는 나중에 따로 할 것이고, 자 그럼 나온 김에 비교해보자. 주로 사기로 물어보기 때문에 사기만 적을게요. 강박도 논리는 똑같아. 차고 다음에 할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취소할 것인가, 없어도 취소할 것인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취소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사기하고 차고를 비교하라. 차고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없다. 되겠죠? 예.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딴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성인들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집중이 중요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것은 훨씬 좋은 일이지만 일부러 못 망쳐가면서까지 잡념한다고 계속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은 잡념이 자꾸 들면 털고 일어나서 바람 쐬고 오는 게 나아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없고, 그럼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취소할 수 있고 없고, 그 말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이걸 왜 설명드렸는가 하면 여기에 관계된 판례를 하나 해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유효한 상태잖아요. 취소권을 행사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대방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을이 또다시 매매하였다.
그럼 취소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권리를 가질 때 거래한 자잖아요. 그럼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차후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자가 무권리자와 거래한 결과가 돼버려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109조 제2항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3자가 선이라면 무과실 요건 아니에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결과가 됐지만 법률상 보호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소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취소예요. 그럼 나중에 할 예습, 그럼 이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조금 전에는 취소 전에 거래한 제3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취소 전 제3자만 보호할 것인가? 취소한 후 거래한 제3자도 보호할 것인가? 취소한 후라는 이야기는 아직 거래하기 전에 취소권자인 갑이, 이 표의자가 취소권자예요. 이미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취소는 해서 을이 무권리자가 됐지만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인설, 유인성설,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된다면 물권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란 형식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이미 매도인 갑에게 복귀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등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 평일한 자가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자가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제3자는 무권리자고 거래했잖아요. 등기만 믿고.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것인데 판례가 확대 해석하여 취소 전에 거래한 제3자뿐만 아니라 취소는 했지만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도 판례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취소 전 거래한 제3자뿐만 아니라 판례는 나중에 이런 판례 할 거예요. 취소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도 보호를 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어찌됐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가 됩니다.
권리를 취득해요. 민법 규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원래는 취소 전에 거래한 제3자를 전제한 규정이었어요. 그 규정을 판례가 확대 해석했다고. 이미 취소는 해버렸지만 아직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등기만 믿고 거래했는데 이 병이 선이라면 그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취소 전에 거래한 제3자만 보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 아니에요. 다툼이 있다면 무엇에 따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판례요.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렸나. 예, 그럼 여기까지가 차고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 자,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알아듣고 있으면 돼요. 예. 하나만 더 할까? 109조 제1항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109조가 임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민법 총칙하고 있어. 물권법도 계약법도 아닌 민법 총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단정할 수 없어요.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강조합니다. 109조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배제하자는 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이 보지 마시고, 갑을 간에 합의해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달리 말하면 매매할 때 갑이든 을이든 착오했다고 취소하기 없다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럼 비교해보자. 사기강박이요. 그냥 비교라고 적은 이유는 민법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차고와 달리 요건만 갖추면 취소할 수 있어야만 하지 취소권 배제 약정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오늘 사기강박하고 차고의 차이점 2개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를 기억하고, 자, 지금부터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에 관련된 판례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 부분에 관련된 판례요.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예외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예외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 지문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만 물어본다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가장 중요한 판례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무엇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현황이란 말이 현 상태를 말해요. 경계란 이야기는 지적 제도할 때 배웠죠. 예,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걸 착오했다는 이야기야. 원칙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나 가격이요. 가격은 달리 시가라고도 표현해요. 면적이요. 면적은 면적의 부족을 말합니다. 면적의 부족을 말하기 때문에 달리 면적의 부족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적의 부족. 되겠죠? 예. 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고 정답도 자주 되고. 그럼 집중 안 하면 분명히 미치겠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중요 부분의 착오고 둘 중에 하나는 아닌데 뭐가 해당하고 안 하더라 이게 헷갈릴까 봐 가면을 기억하라고.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썰렁한 예를 들면 용서하세요. 시집갈 때 여자분들은 가면을 쓰고 갑니다. 가장무도회가 아니고 저는 신부 화장을 가면이라 말해. 씻고 나면 시부모님도 몰라봐요. 가면을 쓰고 가는데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가면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를 기억 좀 하자는 취지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토지의 현 상태에 관한 착오의 대표적인 판례는 면적을 엎조리고 있지만 면적 아니에요. 면적은 면적이 부족해야 돼. 면적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은 현황에 관한 착오예요. 대표적인 판례. 농경지 지목은 다 비었어요. 1389평을 매매했어. 1389평 전부가 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란 것을 믿고 매수했다고. 1389평 다 있어. 근데 약 600평가량 절반 가까이가 하천부지로 돼 있어. 경작을 못하는 토지로 돼 있다고. 면적을 엎조려도 면적의 부족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토지 현 상태에 관한 착오, 현황에 관한 착오예요. 현황에 관한 착오는 달리 성질에 관한 착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자꾸 면적에 관한 판례라 생각하면 안 돼. 면적은 면적의 부족을 말해요. 되겠죠? 예. 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중과실에 관한 판례 해볼게요. 중대한 과실을 무굴증자를 써서 중과실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 판례 중과실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변화가 되지 다른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만 기억할 거예요.
판례 중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은 똑같아. 자, 그때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이 잘 돼요. 근데 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해, 크게. 그래서 토지를 매매한다고, 매수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 그 말은 뒤에 생략된 말이 공장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공장을 경영하는 자 중과실 여부 물어보면 뒤에 그 사건은 그 사건밖에 없어. 중과실이 있다로 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끝입니다. 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했는지 통하지 않고 거래했는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다면 그 토지에 관련된 공적 장부들은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그 조사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공적 장부를 조사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아, 있다 하네. 아, 맞네. 그거는 그래 맞아요. 통하여 하면. 지금 이거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한다고. 직접 거래 당사자는 공적 장부를 조사 확인하지 않아도 중대한 과실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건 다른 판례, 반대 판례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거래하면 직접 거래한다는 말. 공적 장부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돼요. 근데 조사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실제하고 공적 장부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공적 장부를 조사 확인 안 했는데 하고 이렇게 주장하여 취소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여기에 교훈은, 이 판례의 교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하라는 말이다. 공인중개사를. 고려 청자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사건이 고려 청자 사건이었을 뿐 조선 백자가 와도 논리는 똑같아요. 이 고려 청자라 믿고 매수했는데 가짜 골동품, 가품이라 가품. 가품인 골동품을 진품인 골동품이라 믿고 거래함에 있어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 고려청자라 믿고 거래함에 있어 매수인이 자기의 식견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엉터리를 2억에 매수한 사건이에요. 판결 요지를 보면 흡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본다, 있다고 볼 수 없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고려 청자 사건은 기억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가짜 골통품인데 진품이라 믿고 거래할 때 뭐라 미주알 고주알 해도 판례는 중대한 과실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 되겠죠? 예. 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판례의 핵이에요. 자, 그 다음 입증 책임 해보자고. 예, 입증 책임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 요건이 둘이기 때문에 입증해야 되는 것도 둘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연상 좀 하라고. 물론 법률 규정도 중요 부분이 먼저 언급되어 있고 중과실은 뒤에 언급되어 있어. 이론도 그렇게 서술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 그리고 예를 들 때도 표의자는 왼쪽에 상대방은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예를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맞추기 해보자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고? 표의자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고? 상대방이. 짝맞추기 해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중요 부분 왼쪽, 표의자 왼쪽, 중대한 과실 오른쪽, 상대방 오른쪽. 이걸 꼭 기억하고 이것만이면 이렇게 말 안 해요. 변화를 시켜보자고. 자, 얘를 연상해보자고. 지금 제가 좌측에 예를 든 사례는 표의자는 시가 100억 상당을 착오해서 69억에 판 자예요.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예, 고맙습니다. 상대방은 시가 100억 상당을 69억에 산 자입니다.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그럼 표의자가 취소하려고 한다는 말은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한 상태인데 취소를 저지해버리면 무효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유효요. 그럼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는 유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 표의자가 결국 무효를 주장하는 자란 말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유지하려고 합니까? 같이 하면 잘 돼, 이상하게. 상대방이 결국 유효를 주장하는 자란 말은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부인하려고 합니까? 노란 글 두 가지의 표현이 필요할 뿐이에요. 다른 말들이 같은 말이지만 주로 노란 글 두 개가 지문에 등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3, 4월 달에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은 중요 부분은 표의자, 중과 실은 상대방.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 중에 마지막 표현에 익숙해야만 한다. 표의자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인하려고 한다. 부인이요. 상대방은 유지, 부인. 유지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라는 취지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차고에 관련된 교재를 조금 볼게요. 자, 81페이지요. 2번 차고의 종류라고 나와 있고, 자, 1번, 2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빈출은 아니고 간혹 이 두 가지 개념을 가볍게 물어보는 지문이 올 수 있어. 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표시상의 착오든 내용상의 착오든 둘 다 착오의 종류란 말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을 해요. 그때 표시상의 착오는 오기나 오담을 말해요. 오기는 잘못 기록한 걸 말하고 오담은 잘못 이야기한 걸 말한다고. 그 제가 예를 들기를 오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갑이 자기 토지를 팔기 위해서 편지를 적을 때 오기했잖아. 되겠습니까? 숫자를 잘못 기재한 이런 사례 등이 무엇이다? 표시상의 착오요. 착오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내용상의 착오요. 내용상의 착오는 단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는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미국 사람하고 홍콩 사람이 부산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둘이서 100만 불에 사고 팔기로 했어.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를 연상하고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를 연상했다면 이것도 착오인데 무엇의 착오라고 말해? 내용상의 착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의 착오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1, 2 묶으시고 비교입니다. 먼저 양가로 2번이요. 전달기간의 대표적인 예가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그럼 칠판 보시고 갑이 자기 토지를 96억에 팔기 위해서 편지를 96이라 적었어. 근데 우체부가 이 편지를 상대방 어뢰집 우편함에 투입을 안 하고 옆집에다 투입했어.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상대방 을에게는 편지가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다. 착오 아니에요? 표시기간의 착오예요. 표시기간 사자, 심부름꾼 등을 연상하면 돼. 갑이 시가 100억 상당을 96억에 팔아야지 라는 의사를 갖고 홍길동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홍길동은 도수를 부리기 때문에 빨리 가거든. 을한테 가서 96억에 사라 라고 의사표시해달라고 심부름을 했는데 이 녀석이 구름 위에서 뭘 봤는지 96 하다가 을에게 가서 무시라 말해버려서 69라고. 착오다 아니다? 착오 맞아요.
표시기간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이지만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다. 자, 네 번째 법률의 착오예요.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를 연상하면 돼요. 대표적인 판례가 토지를 매매할 때 법률을 착오해버릴 수 있어요. 왜? 세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일일이 체크 안 하면 이미 법이 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어떤 토지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례였다고. 어떤 건물이든 토지든.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된지 모르고 부동산을 거래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거래하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도 이 법률의 착오도 착오의 문제입니다. 착오의 문제로 착오의 일반 이론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법률을 착오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착오의 일반 이론으로 해결한다. 되겠죠? 예. 다섯 번째 동기의 착오를 해보자고요. 이제 동기가 조금 친해집니까? 아직은 덜 친해졌습니까?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아닙니다. 동기의 불법할 때도 했고 오늘 법률행위 해석할 때도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한번 했었잖아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아니에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지 하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한다? 동기요. 그러니까 동기를 착오해도 원칙은 동기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가 있다.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 말은 서술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 아니에요. 자, 비교. 지난주에 했던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 동기의 불법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동기가 표시됐거나까지는 맞아.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지 유발 이런 거 아니에요. 동기의 착오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말해요. 예.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 아닙니다. 예.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가 이 부분에서 표현이 다르다.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판례 동기 표시설이에요.
판례가 동기 표시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동기 표시서에 말하는 동기의 표시는 동기가 표시되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지 합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를 다 기억하면 다쳐. 그 판례의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밖에 없다. 합의요. 동기의 착오에서 판례 동기 표시설의 표시의 의미는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것만 변화가 돼요. 판결 요지는 동기가 표시되고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지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가 판결 요지지만 전반부는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줄여서 동기 표시설에 표시는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갖고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요. 동기의 불법은 사례형 문제 안 만듭니다. 사례형 문제를 만든다고. 사례형 문제를 만들면 사례는 이렇게 나와요.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라는 사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의 착오의 사례를 헛소문 사례라고 말해. 그럼 헛소문 하나 해보자고요.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뭐 공장을 건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례를 해도 돼. 그것도 헛소문 사례예요. 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다는 말은 개발이 제한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개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요. 얼마 해야 낮은지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평당 10만 원 해. 어딘데 그리 비싸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몰라요. 평당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약에 의사표시하고 있습니다. 평당 50만 원에 팔아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자, 이 을이 평당 10만 원짜리를 왜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가 하면 소문을 들었다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란 소문을 들었어. 되겠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란 소문이 들리고 해제되는 순간 최소한 지가는 10배 이상 최소한 이렇게 뛴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통 크게 한 5배쯤 주겠다고 이야기 못할 이유 없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최소한인데. 그럼 평당 10만 원짜리를
왜 50만 원에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왜? 이게 동기의 동기.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다? 아니다. 아니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연유를 말한다고. 되겠죠? 그럼 이대로 해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란 사례가 올 것이라고?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제가 헛소문 사례라 말해요. 헛소문임이 밝혀지면 미쳤잖아. 10만 원짜리를 5배 사겠다고. 그것도 평당이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땅은 좀 채 넓겠느냐고. 한 3,000평쯤 됩니다. 헛소문임이 밝혀졌다는 말이 동기를 무엇했다는 말이다? 착오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걸 처리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의사표시를 한 자는 누구고? 어리고 갑이 상대방이잖아요. 물론 이리하여 승낙하고 평당 5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만약 자 이렇게 평당 매매계약이 50만 원에 체결됐다면 평당 50만 원이에요. 이 매매계약을 원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표의자가 이런 의사표시할 때 표시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표시해요. 당신 토지는 평당 10만 원짜리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기 때문에 평당 50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했다면 헛소문임이 밝혀지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 표시는 갑하고 꼭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 근데 표시를 안 했다고.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 그 말은 이 상대방이 기가 열번 을을 유발을 시켜 갑이 을의 귀에 대놓고 이렇게 말해. 와 미치겠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데 당장 돈은 필요하고 해제만 되면 최소 지가가 10배 이상이라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미치겠네. 혹 5배쯤 줄 사람 없는가? 5배, 10배 이상인데 이래 떠들어. 그럼 기가 열번 을이 그럼 내가 살게요. 이렇게 말하면 을은 표시한 적은 없지만 누가 유발시켰다고? 헛소문임이 밝혀지면 진짜라면 못 따지고 헛소문임이 밝혀지면 을은 동기를 착오했는데도 무엇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 헛소문 사례를 펼쳐놓고 이 이론을 물어본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죠. 예, 되겠죠? 예, 동기의 착오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럼, 자, 뒤로 넘어가셔서 다른 건 설명드렸고, 86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요. 예, 독특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독특한 판례입니다.
표의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버렸다고. 그때는 서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엇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게 3번 판례예요. 그 다음 아래쪽에 착오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표의자의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표의자의 경과실로 취소를 해버리면 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우려는 있잖아요. 예. 그럼 표의자의 경과실로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상대방은 표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로 처리해버립니다. 를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때 생략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무엇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다? 불법행위요. 그럼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것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착각 착오한 게 불법행위, 위법행위 저지른 겁니까?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취소를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하다 안 하다?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꼬셔 먹기 좋아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하게 적시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원인이 불법행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하다 안 하다?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리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취소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를 맛을 보고 그게 바로 착오의 효과 86페이지에 2번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5번의 적용 범위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는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소송행위도 공법상 행위의 일종이라고 단순화시키면 돼요.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초과해 버렸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90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좀 늦게 강의를 했더만 패턴이 돼버린 것 같네.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속도 조금 올릴 거예요. 예.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좀 오십시오. 아무리 가정에 꿀이 발려 있어도. 물론 뭐 독실한 신자라 주일을 거룩해 보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분은 신념이기 때문에 그분은 좀 도와주시고 혹시 옆에 친한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